초연쌤은 이 드라마 보고 계속 수동 공격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동 공격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진단 기준에, DSM 진단 기준에는 빠져 있지만, 정확한 명칭으로는 빠져 있지만, 따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꼭 인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런 수동 공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격하고 싶은데 이거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마감하는 날짜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마감 때까지 이걸 하는 게 너무 하기가 싫으면 그 마감 날짜를 좀 늦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이 마감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늦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뭔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늦장을 부른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에 못 맞추고 조금 늦게 도착을 한다든지 또 다른 예로는 엄마가 뭐 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꾸를 안 하는 거죠. 못 들은 척. 할 수 없는 애군. 그러고 사람들이 왜 대답 안 해? 이러면 못 들었어. 이런 것들 아마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많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특히 아니면 뭐 까먹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겪어보신 적 있나요? 아니 제가 하기도 했어요. 실제로 해보기도 했어요. 네, 많이 했죠. 네. 그래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대놓고 남한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수동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그렇지만 되게 많이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하는 학생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제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대놓고 공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잘 나타나냐면 서열이 있고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서 잘 나타나는 게 수동 공격성이에요. 왜냐면 서열 높은 사람 대놓고 해도 되거든요. 욕하고 뭐 때리고 뭐 어떻게 하는 공격성을 표현을 하면 되는데 서열 관계에서 낮은 사람은 표현을 못하니까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사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뭐 서열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브로드한 의미에서 아무래도 부모가 더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자식은 힘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들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수동 공격성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미성년자일 때는 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. 경제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 말을 들어야겠고 근데 하기는 싫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동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. 네. 예를 들면 그 드라마에서 정확히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쌍둥이 형제가 나오잖아요. 네. 그 쌍둥이 형제도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성적이 조금 낮은 것도 어쩌면 수동 공격성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능력은 정말 잘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. 하기가 싫으니까. 그래서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무식하는 거죠.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수동 공격성인 것 같아요. 또 이게 그 쌍둥이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 친구들이 인식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. 꼭 일부러 그러진 않을 수 있죠. 네. 그리고 대개는 오히려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죠. 사실 뭐 또 이 얘기를 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는 분들 다들 한 번씩 겪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. 뭐 이렇게 그 위에 직급 분들이 어떤 과제 뭐 리포트나 이런 거 내주면
좀 민기적거리고 안하고 늙고 맞들이고 이런 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해봤어요. 저도 전공의 시절에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상사를 화나게 하잖아요. 그쵸, 그런 거죠. 근데 앞에서 대놓고 저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완벽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다든지 조금씩 이렇게 마감일을 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시키는 걸 하기는 하는데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싫음을 표현하면 당신이 시키긴 하셨지만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 늦었거나 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거기가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. 그렇죠.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경험이라서 이 영상 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게 가장 처음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는 부모님과 가장 제일 먼저 대인관계를 형성을 하잖아요.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런 어떤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낼 때가 많은데 그 감정을 부모님이 어떻게 다뤄주느냐에서 이 형성이 이런 특징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, 그게 부정적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일단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무조건 많이 혼내고 너는 그런 걸 표출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많이 이걸 억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수동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. 대놓고 못하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좀 공격하고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. 네, 동의합니다.